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벤처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철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IT 청소년들을 위해서 IT 쪽에 어떤 직업들이 있고 어떤 진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파트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IT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IT를 좀 이해하고 나서 그 IT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IT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IT에서 저희 청소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진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저의 경험, 그리고 제가 IT에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청소년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조언을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이제 슬라이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희가 IT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IT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IT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IT에 관련된 제 경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일을 하실 때 IT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오늘 시작을 하겠고요. 첫 번째 세션인 IT 이해하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T를 볼 때, 당연히 이제 IT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크게 IT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IT는 저희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라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앞에 말씀드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기술은 기술인데, 무엇에 대한 기술이냐면, 인포메이션에 대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럼 인포메이션은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를 아셔야 되는데요. 근데 가장 좀 많이 쓰이고 그리고 좀 쉽게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데이터라는 것은 만약에 오늘이 만약에 2013년 5월 13일이라고 보면 오늘의 서울 날씨가 섭씨 25도였다. 이제 저희가 이제 날씨 예보나 일기 예보를 좀 보면 매일매일 날씨를 저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사실, 팩트를 보통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트렌드를 본다면 매년 5월 13일이라는 날짜에 날씨 온도를 계속 저희가 측정한다면 어떤 트렌드가 보이겠죠. 그래서 5월달 서울의 평균 기온은 보통 섭씨 18.2도다 라는 어떤 트렌드, 즉 날씨의 추이를 보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포메이션은 각각의 데이터들을 좀 어떤 트렌드라든지 어떤 히스토리로 좀 축적을 해서 보았을 때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을 인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데이터는 개개의 사실들을 수집하는 걸 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데이터들이 쌓인 것들을 저희가 어떤 추세를 본다든지 그런 요약한 것들을 저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는 어떤 특정한 날씨, 어떤 특정한 요일의 날씨를 몇 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축적이 됐을 때 저희가 집계하고 분류하고 가공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인포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 재밌는 것이 이제 저희가 여기다 맥주와 기적이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외국에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연구를 했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기도 한데, 맥주를 많이 사는 사람들이 반대죠. 사실 기저귀를 많이 사는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들이 주로 맥주를 많이 사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데이터로 봐서는 맥주를 사고 기저귀를 사고 어떤 상품 리스트를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이제 쇼핑 리스트를 쭉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맥주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 기저귀를 사는 사람 다양한 걸 사겠죠. 파, 김치 여러 가지 살 텐데, 그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집계하고 분류해 보니까 어라? 맥주를 사는 사람들은 기저귀를 많이 사네? 이런 데이터가 요약된 정보를 저희가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각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계하고 분류하는 과정에 의해서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이런 인포메이션을 반대로 수집하고 분류하고 가공하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들을 저희가 IT, 즉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날리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희가 날리지는 무엇이냐면 그 정보, 저희가 그렇게 축적하고 분류하고 가공을 통해서 알아낸 그 요약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사람의 경험이 거기에 가해지는 것을 저희가 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당연히 5월에 서울 평균 기온이 18.2도인데 계속해서 만약에 더 누적을 해봤더니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랬더니 최근에는
무려 최근에는 20도가 넘어가더라.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런 인포메이션을 쭉 보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좀 더 옷을 입었을 때 좀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쿨링을 해주는 옷감이 필요할 거고 그런 의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앞선 기업들은 벌써 쿨링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그 의류와 그 IT를 융합해서 이런 의류를 만드는 기술에 쓰고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요즘 유니클로라는 그런 그 브랜드를 보면 겨울에는 사람들이 따뜻한 그런 옷을 그렇죠? 약간 쿨링이 아닌 반대로 워밍을 해주는 그런 옷들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인포메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의 자기의 경험 또는 어떤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사실들을 검증해내는 경험을 통해서 검증해내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날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초기의 데이터, 그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포메이션이 되고 그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의 경험이라든지 사람들의 기술이 같이 적합된, 그 조합된 형태가 난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T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터미널리지,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이런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이런 인포메이션을 수집하고 가공하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저희가 I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그러면 이 IT에 관련된 그 분야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또 공유하고 분배하고 검색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을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런 수집, 저장, 검색, 송수신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IT를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해보면 집에서 PC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접속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이런 과정도 사실은 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겠죠.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시고 또는 블로그에다가 올리시고 그렇죠? 올린다는 건 내가 송수신이라는 걸 하겠죠. 네이버가 관리하는 서버에 만드신 블로그, 글들 또는 사진 이런 것들을 네이버 서버에다가 올리기도 하시고 또는 보시고 싶을 때는 내려받아서 보시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어떤 것들이 뒤에 있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하드웨어나 네트워크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집에서 쓰시는 PC는 하드웨어죠. 그 PC라는 하드웨어에서 윈도우즈 익스플로러 i 같은 경우가 있겠죠. 윈도우즈에서 적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신 다음에 또 물론 당연히 네이버에서 블로그 저작 도구 같은 소프트웨어도 쓰시겠죠. 거기서 만드신 블로그 글이라든지 사진 같은 것을 네트워크 집에 요즘에 다 아시죠. 하나로라든지 아닌가요? 요즘 하나로가 아닌가요? 요즘 SK 브로드밴드네요. SK 브로드밴드라든지 LG텔레콤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그 데이터 저희가 이제 월 얼마씩 내고 쓰시잖아요. 컴퓨터랑 보통 저희가 LAN이라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이라는 LAN이라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있는 서버에다가 만드신 블로그 인포메이션을 올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저희가 쉽게 PC를 통해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어떤 새로운 글을 올린다거나 새로운 사진을 올리시는 그런 모든 과정에 관련된 것들을 IT, 즉 정보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고 거기에는 집에서 쓰시는 컴퓨터, PC 이런 걸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쓰시는 윈도우즈 기반의 브라우저, IE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또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고 그 네이버 서버가 제공하는 그런 블로그 편집 툴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만드신 정보가 네이버 서버에 저장이 돼서 내가 다른 디바이스, 요즘은 스마트 기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PC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 기기에서도 제 블로그를 액세스할 수 있고 접근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결국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즉 정보기술이라는 것이 자신이 만든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고 저장하고 송수신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책 네 번째 기술 분류에서 제가 IT 컨설팅 앤 스태핑을 넣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 컨설팅, 기술 컨설팅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실제 잘 관리하기 위한 사람들 꾸미는 그 필요하겠죠. 어떤 것들 뭐 하드웨어를 구축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스태핑해주는 즉 조직을 만들어주는 관련된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IT에 관련된 그런 기술 분야가 네 가지가 있고 당연히 직업들은 이 네 가지 기술 분야에 관련된 직업들이 있겠죠. 요즘은 IT 관련된 산업 분야 굉장히 많죠.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하드웨어에 관련된 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인터넷, 이커머스 등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IT는 특히나 요즘에는 IT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와 IT와의 융합, 그죠? 또는 뭐 그런 것들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자체에다가 그 소프트웨어, 어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요즘은 또 블랙박스라는 것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보시면은 블랙박스라는 게 탑재되어 있고 그 블랙박스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이 났을 때 그 해당하는 그 사고 동영상을 찍어주는 그런 것들은 사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자동차에다가 블랙박스라는 하드웨어가 올라가 있고 그 하드웨어에다가 블랙박스를 하는 하드웨어 위에다가 실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찍어주는 그런 부분들도 IT 관련된 산업 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IT 관련된 산업 분야는 하나, 두 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리스트업은 제가 했지만, 여기에 목록화된 부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기술이라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IT, 뭐, 심지어 조선과 IT, 뭐, 기타, 옷과 IT, 앞에서 이제 쿨링 클로스라고 해서 뭐, 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옷들 또 만드는 것들도 사실은 IT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사람이 느끼는 온도도 또는 외부 온도도 측정해주는 센서도 있어야 될 거고 하드웨어도 있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측정된 온도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좀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IT라는 분야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검색해서 또는 송수신해서 공유하기 위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생활 자체에서 우리 인간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뭐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쓰는 세탁기 심지어 뭐 요즘은 냉장고 이런 곳에도 다 실질적으로 IT 기술들이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술들이 합해져서 실제로 사람의 생활을 좀 편리하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IT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IT와 관련된 분야는 당연히 IT, 즉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구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컨설팅해주고 그런 관련된 조직을 추천해주는 거, 또 가이드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기술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그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전문 분야별로 좀 더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예시하고 관련 회사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즉 하드웨어하고 인포메이션을 수집하고 정보 전달하고 공유하고 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야들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제 계획하고 개발하고 검증하고 또 유지보수 관리하는 그런 연구 분야를 전부 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분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요즘에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스마트폰, 즉 스마트 디바이스인데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뭘 만들까요? 요즘에 이제 갤럭시 노트 3가 나오고 있는데 갤럭시 노트 3라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죠. 그죠? 그런 하드웨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당연히 그 갤럭시 노트 3도 IT 기술이 접목되어 있겠죠. 왜냐면 당연히 어떤 정보를 즉 사진이라는 걸 통해서 그죠? 카메라 기능을 제공해서 사진을 찍음으로 인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찍은 사진을 자기 블로그에 올릴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그리고 그 스마트폰 위에 카메라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 소프트웨어. 그죠? 그래서 정보를 핸들링하고 해주기 위한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종합적인 그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당연히 이 스마트폰, 즉 갤럭시 노트 3라는 걸 삼성이 만드실 때는 어떤 걸 했을까요? 노트 3는 이제 가장 큰 그 장점이 어떤 자유스러운 필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요즘에는 액션 같은 것도 쉽게 그 에어 액션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실제 스마트폰에 그 펜을 가지고 뭐 메모 기능을 바로 불러내서 메모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걸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계획했겠죠. 노트3라는 것을, 우리가 갤럭시 노트3라는 것을 만들면 삼성전자에서는 하드웨어 분야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에어 액션이라는 기능을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뭐 펜에 특정 부분이 클릭됐을 때 소프트웨어하고, 그쵸? 소프트웨어, 즉 실제 갤럭시 노트 3를 구성하고 있는 그 안드로이드라는 OS하고 어떻게 상호 동작을 해서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겠다는 것을 다 계획하고, 그것들을 각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개발을 한 다음에 검사하고 서로 그래서 제대로 되는 기능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분야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구사항 분석가도 있고요. 직업 그런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설계자도 있겠죠.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갤럭시 노트 3를 쓸 때 사용자들이 얼마큼 사용성이나 편의성, 학습성 측면에서 쉽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그 기기 자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회로, 그 다음에 그 실제 반도체,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 자체에도 그 CPU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루게 메모리 이런 부분에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아키텍트, 하드웨어도 아키텍트가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아키텍트가 있어서 아까 그런 액션 뷰나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듈들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것들, 실제 집을 지을 때 저희가 창문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플로어는 몇 개가 있어야 되고, 뭐 2층으로 짓는다면 플로어는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난로가 있을지 없을지, 벽난로가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뭐 벽난로 사이즈는 몇이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직업이 아키텍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설계된 대로 개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표현을 하죠. 하드웨어를 개발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서킷 회로를 만들면 그 회로대로 실제 개발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 각각의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가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만들어내는 것들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또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갤럭시 노트 3에 에어뷰라는 걸 에어 액션이라고 만들자라고 했을 때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시작일과 종료일이 주어질 거고, 그렇게 어떤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걸 저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돈이 필요할지, 그리고 어떤 기간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직업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소프트웨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소프트웨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이제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은 이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거 위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들, 저희가 이제 갤럭시 노트 3를 써서 메모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갤럭시 노트 3에서 만드신 메모는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에버노트 이런 곳으로 또는 삼성 클라우드 이런 곳으로 연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연동이 된다는 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정보가 메모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 저장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제 뭐냐면 하나에 모아져 있는 그런 하드웨어 시스템하고 스토리지, 저장소 이런 곳에 본인이 만드신 메모가 중앙에 저장이 돼서 다른 이제 시스템도 뭐 디바이스들, 즉 PC라든지 뭐 다른 곳에서도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곳에 쓸 수 있도록 정보를 송수신을 하기 위한 장비,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에 대한 설계, 계획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네트워크 엔지니어입니다. 즉 제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갤럭시 노트 3를 활용해서 메모를 실제 위로 저장하고 싶을 때, 삼성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이런 곳에 저장하고 싶을 때는 어떤 네트워크 장비들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어떤 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 나라도 정보통신부 같은 과기처, 예전에 보면 과기처라고 했는데 정보통신부 같은 조직이 있고요. 그쪽에서는 어떤 주파수 대역을 써라 이런 것들도 다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요.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즉 이런 네트워크 장비는 무선으로 통신할 때는 어느 부분을 어떤 주파수를 써야 되고, 유선으로 써야 될 때는 어떤 속도와 최소한의 속도와 그리고 어떤 품질로,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낼 때 빨리 올라가는 걸 원하시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각각의 네트워크의 종류에 따라서 요건이 틀리거든요. 정보를 송수신하는 속도라든지 업로드나 다운로드하는 속도가 다 틀리고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설계하고 계획해서 준비하는, 연구하는 것들이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져갈지 설계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통신 장비는 어떤 것들 쓸지,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엔지니어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저희가 요즘 많이 듣는 게 와이파이 많이 하죠?
그럼 당연히 와이파이는 뭘까요? 와이파이에도 실제로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고 그 규격을 실질적으로 규격에 맞도록 그 장비, 저희가 액세스 포인트 AP라고 하는데 실제 커피숍 같은 데 가시면은 와이파이가 되냐라고 하면 그쪽에 이제 기계가 있는 거거든요. AP라는 기계는 어떤 와이파이에서 정한 규격, 이 속도는 항상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0mbps라는 속도는 항상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이제 실제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저희가 LTE는 요즘 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LTE는 실질적으로 와이파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선에서 통신할 수 있는 규격이고, 실제 LTE 폰, S3나 갤럭시 S3나 S4 같은 경우는 LTEA죠, 오히려. 그런 폰들은 당연히 LTE 정도의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 설계하고 네트워크 장비들을 엔지니어링, 즉 구축해주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은 저희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시스코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LG텔레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LTE 이런 실제 기술을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구축해주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LTEA라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송수신하시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컨설팅 스태핑은 어떤 거냐면, 당연히 이제 이런 IT에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텔레코뮤니케이션, 즉 텔레콤, 저희가 SK텔레콤이라는 통신 분야도 있을 수 있고, 파이낸스, 어떤 금융 분야도 있고, 또 조선, 자동차,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산업 분야에 맞는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쪽에 해당하는 IT에 관련된,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 측면에서 하시고자 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이겠죠? 이런 IT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 어떤 특정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한다면 어떤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만드셔야 되고요, 하드웨어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준비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컨설팅,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컨설팅, 기술에 대한 컨설팅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전문가를 실질적으로 인력을 제공하는 분야를 크게 IT 컨설팅과 스태핑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과 관련된 회사는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블루다임이라는 회사, 당연히 IT 컨설팅과 스태핑, 물론 소프트웨어 당연히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서부터 IBM, HP, 액센처, 가트너, 셉 이런 굉장히 많은 각각 산업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실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어떤 사람, SI라고 하죠. 저희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SI에 관련된 기술과 그런 조직들,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에서 말한 IT에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그리고 IT 컨설팅, 스태핑이라는 그런 진로 분야의 각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직업들이 있는지, 업무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관련된 기술들과 그리고 회사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분야보다 오늘 소프트웨어 분야를 좀 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분야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좀 어떤 직업들이 좀 유망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이내믹하게 변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도 굉장히 동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어떤 특정 한 분야가 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이제 유독 관심이 가고, 저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보보안이나 데이터 과학자, 게임 개발자, 이런 스마트 기기 앱 개발자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저는 이 두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나머지 부분들도 물론 아주 훌륭한 직업들이고 굉장히 도전해 볼 만한 부분이지만, 점점 사람들은 많은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많은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런 많은 정보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출이 되고 있는 환경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다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마찬가지 네트워크 이 세 가지 분야 다 있는데요. 거기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고요. 저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관련된 자격증도 많고, 이 분야는 굉장히 끝도 없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데이터 과학자였습니다.
요즘 아마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이제 부분도 있으실 텐데 청소년 여러분들은 아마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요즘 뭐 많은 SNS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기타 뭐 카카오톡 여러 가지 뭐 SNS도 쓰시고 메시징 그런 툴도 쓰시는데 그렇게 이제 구글도 쓰실 거고 뭐 네이버도 쓰시는데 그렇게 각각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 쓰실 때 본인도 모르게 그런 많은 이제 검색 포털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심지어 어떤 것을 했는지 또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사실은 그런 걸 알아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아까 뭘 만들겠어요? 정보를 만들겠죠. 예를 들어서 정초라는 제가 봤더니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어떤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갔을 때 제가 그 유사한 음식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자동적으로 어떤 쿠폰을 그죠? 그 음식에 관련된 쿠폰을 더 싼 쿠폰을 준다면 제가 다른 매일 가던 가게가 아니라 더 싼 쿠폰을 준 다른 가게로 갈 수 있겠죠? 즉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인포메이션을 하여서 그 사용자에게 어떤 새로운 제시 또는 어떤 그걸 기업 비즈니스로 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뭐 어떤 개인을 좀 더 좀 안전을 느끼게 한다든지 뭐 보안 또는 뭐 건강 이런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좀 더 잘해가려면 당연히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많은 SNS 채널을 통해서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이 데이터 과학자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모이는 그런 빅데이터들을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들 비즈니스 인사이트라고 하죠. 저희가 어떤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 분야도 저희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잠깐 말씀드린 데이터 과학자는 약간 수학이나 통계적인 개념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찰력 그리고 뭐 꼼꼼함, 뭐 세심함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데이터 과학자로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분야들도 있는데 오늘은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보여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앞에서 그 IT에 대해서 IT가 무엇이고 그 IT를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용어들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런 데이터 또는 인포메이션 날리지를 즉 인포메이션을 다루기 위한 기술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지 그걸 하기 위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그리고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각각 산업 분야별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IT 컨설팅과 그리고 전문가들을 제공하는 스태핑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그리고 뭐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그러면 IT 분야에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하진 않지만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IT 소프트웨어에서 일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유튜브에 있는 그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IT 커리어 패스라고 치시면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강조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적어놨는데 창의성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써놨습니다. 당연히 IT라는 것은 특히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저희한테 소프트웨어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좋을까 이런 것을 저희한테 이제 문제를 제시해 주시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IT 소프트웨어의 주요한 일인데요. 당연히 그러려면 문제 해결이나 논리력 추론을 갖고 있는 창의성이 있어야겠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IT 소프트웨어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2009년, 8년 뭐 이때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지 사람들이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연히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저희가 기존에 윈도우즈라는 PC에 기반한 그 운영체제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 뭐죠? 뭐 안드로이드다, iOS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다양한 운영체제가 나오고 그 운영체제에서 또 개발할 수 있는 랭귀지, 즉 개발 언어가 틀리거든요. iOS가 오브젝트 C라는 걸 쓰고
또 안드로이드는 자바 계열이긴 하지만 자바라는 SDK, 안드로이드 SDK라는 걸 활용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굉장히 수많은 그런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그런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객이 어떤 문제를 제시해주고, 또 저희 그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젝트 매니저나 아키텍트나 디자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객과의 논의 또는 고객에게 또 어떨 때는 설명도 해야 되고요. 또 협상도 해야 되고, 또 개발자에게도 또 저희가 고객이 원하는 걸 제대로 전달해 드려야 되고, 이런 실질적으로 IT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아주 의사소통이, 물론 어디고 중요하지만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원하는 거는 굴러가는 거라고 하죠. 굴러가는 걸 원했어요. 근데 고객이 원하는 굴러가는 거는 트럭이었는데, 만약에 자전거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면 안 되겠죠. 실제로 이제 그런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그런 잘못된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드림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또 그것들 저희가 정확하게 서로 간에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들 간에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요거 외에다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끊임없이 좋은 기술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려고 하는 그런 continuous learning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critical thinking인데요. 그냥 critical thinking은 한글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중요한 생각, 중요하게 생각, 이런 좀 약간 어색한 번역이 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어떤 문제나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왜? 라고 먼저 퀘스천을 해보는 겁니다. why?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물은 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갈까? 사과는 왜 떨어질까?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실제 생각해냈을 수 있었던 거는, 왜 아래로 사과가 위에서 떨어질까라고 계속 고민을 했겠죠. 즉 크리티컬 띵킹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사색함으로 인해서 찾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즉 저희가 IT 소프트웨어 분야는 어떤 고객이 제시하는 문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창의성이라든지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어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이외에 지속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왜 그럴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더 좋은 대안책은 없는지 항상 고민하는 그런 크리티컬 띵킹, 이런 5가지 정도의 역량이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IT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 교육 과정에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좀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대학에 관련돼서는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학, 멀티미디어, IT공학, 게임공학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학과가 생겼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다 나열하기 힘들지만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라면 특히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 즉 컴퓨터공학 쪽에서 말하는 OS에 관련된 거, 운영체제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컴파일러, 여러 가지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요. 데이터 스트럭처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갈 때 실제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 있는 문제, 즉 현실 세계에서 고객이 말하는 문제를 저희가 컴퓨터가 이해하는 개발 언어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안드로이드의 SDK라든지 오브젝C, 즉 iOS 오브젝C 같은 이런 실제 자바나 C 이런 개발 언어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 있는 각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꿀지, 관련된 데이터 구조는 뭐 쓸지,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체제는 어떤 걸 기반으로 돌릴지, 이런 여러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공학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그런 이론, 그 다음에 기초 원리를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컴퓨터공학 쪽을 특히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와 관련된 자격증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자격증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자격증을 본다는 것은 한번 저희가 배운 것을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전공하시면 기본적으로 기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정부에서 기사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을 봐서 붙으시면, 실기하고 필기가 있죠. 붙으시면 기사 자격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대학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이 아니라 요즘 뭐 3년제라든지 전문대를 졸업하고 나시면 그 산업기사 자격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기술사, 즉 저희가 이제 정보처리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중에서 정보처리 분야나 그런 정보에 관련된 기술사 시험이 있고요. 이 기술사는 사실은 외무고시나 행정고시 같은 고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T에서. 그래서 일단 뭐 대학을 졸업하시면 6년 이상, 뭐 또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시지 않아도 9년 정도의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기술사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2015년, 즉 정부 정책인데요. 지금 뭐 2015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라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겠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그 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를 만들어서 실제 소프트웨어 분야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정책이 뭐 계속적으로 변경도 되고 또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사실 뭐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정책에 대한 발의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참 기분 좋은 일이고요. 이런 정책이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기피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IT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하면 뭐 야근도 많다, 뭐 계속 공부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의 좀 인재들이 좀 공부 좀 잘하고 뭐 그런 분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어도 실제 취직은 소프트웨어 개발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정말로 좋은 인재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많이 와서 뭐 페이스북을 만드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커버크인가요? 그런 사람들처럼 저희 나라에도 그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또는 뭐 다른 많은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IT 그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자격증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설기관 자격증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에서 뭐 OCJP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는 뭐 네트워크 분야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시스코나 뭐 이런 곳에서도 뭐 CCNA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가지고 있으면 취직을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IT에서 말하는 그 자격증 자체를 취득하는 것에 너무 강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공부해서 취직을 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IT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이런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격증에서 제시하는 공부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지식을 좀 넓혀간다는, 좀 더 많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관점으로 자격증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 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좀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고 너무 자격증에만 너무 그 관심을 갖고 자격증 따는 데에만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실제 좀 지식을 넓힌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가 IT가 무엇인지, 그리고 IT에 어떤 직업 분야가 있고, 그리고 그 각각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IT에 대해서 일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으면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특히 도움이 될지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제가 경험해본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을 짧게 써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의 경험하고 저의 이제 믿음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는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 일하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또 그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행복함을 느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그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게 된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와 같이 일하신 분들이 뭐 스마트 지하철, 안심기가, 그 다음에 어떤 기부를 하는 서비스도 만들었었고, 또 저희가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이나 기업의 고객이 필요하는 저희 회사만 해도 모바일 솔루션이라든지 삼성전자에 관련된 서비스, 그 외에 글로벌 기업의 솔루션, 티월드 이런 쪽에 실제 티월드 같은 거 아실 거예요. 11번가 이런 서비스 사이트들을 저희 회사가 같이 만들었었고요. 저는 이제 IT 소프트웨어 연구원으로 시작해서 벤처기업 CEO도 했고,
뭐 현재는 이제 저희가 블루다임이라는 제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연구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 말 중에 사실은 이제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많은 밤을 새웠고요. 그동안 일하면서 또 많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 때문에 제가 야근을 하고 있냐면 당연히 야근이 싫겠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가족이랑 더 쉬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해나가고 그리고 또 그거로서 인해서 저희가 어떤 좀 더 어떤 탄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 물질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그것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끝으로 진로에 대해서 특히 IT 쪽에서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진로를 먼저 생각하실 때 돈을 어떤 게 돈을 많이 벌까? 현실적인 얘기죠. 그리고 어떤 게 좀 편할까?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잘 노는 것도 중요하고 잘 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려면 8,000시간, 10,000시간을 굉장히 전념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공부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정말로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실제로 부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직업 없이 놀면서 지낼 수 없겠죠. 그렇다면 정말 내가 진로를 선택할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고 또 그리고 잘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겁니다. 바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 즉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로가. 제가 진로를 잘못 잡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요즘은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죠. 굉장히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서 40대 이후에도 다른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죠. 그런 것도 있지만 진로가 제가 나의 인생을 실제 같이 가는 진로가 길로자잖아요. 즉 나의 인생이 나아갈 길인 거고 그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특히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두 가지를 먼저 물론 영어지만 보면 당신 스스로를 알아라.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직업, 진로가 어떤 것인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오늘 제가 이런 IT 소프트웨어나 IT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나는 창의성도 좋고 나는 새로운 거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다면 당연히 IT 쪽에 도전해 보실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요즘은 이 게임 쪽도 유명하잖아요. 온라인 게임은 나는 마우스 핸들링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 그래서 남들이 마우스 2번 누를 수 있는데 난 한 20, 30번 눌러. 그러면 당연히 게임 쪽도 가보실만 하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과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그리고 잘하는 것을 좀 발견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꼭 공부 방향이 아니어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진로는 나의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나와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요. 또 다양하게 사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들, 예술에 대한 책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좀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본인하고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해서 아주 행복하게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 좋은 진로를 선택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진로 IT에서 어떤 것들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지,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앞에 끝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본인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진로는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진로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